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연준 추가 금리 인상한다. 결국은 실적 10배 오른 유리기판 대장주 최저가 매수 기회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늘 말하지만 이런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들 절대적인 단타도 아니고 단기 종목도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저는 길게 보고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 종목들 통상 2배 이상 갈만한 종목들만 소개시켜 드린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식이냐. 자, 과거 이제 작년 5월 달에도 가온칩스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렸어요. 가온칩스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주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모아가야 된다. 최소 2배 이상 갑니다. 온디바이스 AI 대장주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가 지금 다이렉트 올라가면서 거의 10배 가까이 거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10배까지 간다라고는 못해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을 때는 적어도 2배 정도는 갈만한 그런 종목들만 좀 소개시켜 드리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얘기했던 게 이 시장의 하락 속 이런 이 시장의 하락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뭐 해야 된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야 된다라고 매일같이 제가 요즘 요 근래 일주일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시장의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뭐다? 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이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도 그랬고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상 금리라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향을 끼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 거지. 역사적으로 보면요. 금리가 뭐 한 번 인상하고 한 번 인하하고 가끔 인상하고 가끔 인하하고 이거는 국내 증시의 단발적인 모멘텀이었지 절대적으로 장발적인 모멘텀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는 뭐다? 지금 이미 너무나도 많이 버려 있는 급격하게 올라가 버린 이 금리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파블로프의 개 마냥 이제 여기에 면역이 생긴 겁니다. 이제 이 금리가 이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게 현재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해서 당장은 뭐다? 우리가 이 삶이 갑자기 또 바뀌진 않아요. 이 금리 인상한 이 시점에 맞게 뭐 한다? 우리가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증시 자체도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이 소멸된 이 시점에서 이 하락이 사실상은 엄청나게 과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예전부터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하락은 단발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봐도 어떻습니까? 자, 시장의 분위기를 봐도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후퇴했습니다. 또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뭐한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농업 일자리 예상치 웃돌아 이게 사실상 단발적인 이제 고용지표 확인 이런 것들이 단발적인 뭐 호재다라고 보는 이 시선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금리 인하 사실 이게 제일 크잖아요. 안 한다가 그럼에도 뭐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빨간불을 보여주는 1%면은 우리 크게 오른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고 하면은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걸 떠나가지고 제가 이 썸네일에도 적었지만 이제 연준이 다시 또 뭘 꺼내기 시작하냐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뭐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러다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뭐예요? 어제장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준 다시 매발톱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 진정 정체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금리 인하를 오래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뭐 했다?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하면은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이든 금리 인하든 현재 이 고금리가 이미 지속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게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마냥 이미 적응을 해버렸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시장에서도 한 번 금리 인상하고 한 번 금리 인하고 이거는 크게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뭘 지금 더 봐야 된다? 이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의 강한 모멘텀이라든지 이슈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금리보다도 더 강한 이슈가 앞으로 시장을 올리던가 아니 시장을 무너뜨리던가 둘 중을 하나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을지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사실상 어제 이런 상승도 뭐 때문에 나와주느냐? 우리 알고 있는 AI 열풍의 엔비디아의 상승세라는 거겠죠. 엔비디아가 2.45%,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한 3% 오르면 엄청 급등이라고 하죠. 사실 주식에서 3%가 급등이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엔비디아 같이 시총이 엄청난 종목들은 약 3%면 이건 거의 우리나라 주식을 치면 그냥 상한가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니까 증시가 뭐예요?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도 뭐 한다? 미국 증시를 견인해줄 이 AI라든지 이런 대장주의 대장주의 흐름에 주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그래요. 국내 증시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내 증시도 보면은 아까 코스닥은 미친놈 마냥 수직낙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를 보면 어때요? 이거는 하락이 아니라 이건 뭐야? 이 차트라고 하면 저는 아름다운 조정이라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조정. 근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이런 하락률이 둔화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라든지 삼성전자의 이런 이 엔비디아 HBM 모멘텀이라든지 AI 모멘텀 이런 것들로 삼성전자가 내일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결국에 뭐예요? 이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올라가 주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받쳐준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가 되었던 해외가 되었던 강한 종목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다? 늘 얘기하지만 증시 언제까지 빠질까요? 금리 인사를 추가적으로 때려버리든지 금리 인하를 하든지 코스피 시장에서 이런 강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달려주면은 주식은 뭐다? 이러나 저러나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런 코스피 지수의 견인과 함께 지금 뉴욕 증시도 보면은 뭐가 있어? 올해 굉장히 트렌드되는 인기 테마되는 AI에 대한 모멘텀, AI와 투톱 비만약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올해 뉴욕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게 AI인 만큼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그나마 견인은 하지 못하지만 지켜주고 있는 게 AI인 만큼 우리가 지금 뭐 해봐야 된다? 이 A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에 AI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이런 종목들을 한 주 이상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AI를 굉장히 무시하지만 시장이 무너져도 AI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보면은 결국에 이런 이 우리나라라든지 세계적인 증시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이 AI 인공지능적인 부분이 인공지능이죠. 주식이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결국 뭐가 돼요? 어떠한 테마라든지 업종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AI를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나라만 본다 하더라도 AI가 연에 얼마 효과? 310조 경제 효과 창출합니다. AI의 성장이. 그러다 보니까 AI를 통해 123조 매출, 비용 187억 줄고 GDP 연 1.8%포인트 추가 성장 기대하면서 AI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우리나라에만 이게 일상화 된다 하더라도 경제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정부만 본다 하더라도 AI 일상화에 7,100억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더 엄청난 시장 규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이런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경제 효과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본다 하더라도 뭐한다. 반도체에 이미 국가 명운 걸어버렸어요. AI의 성장이 AI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그냥 명운을 얻다가 걸어버려요. 반도체에 걸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금리 인상을 몇 번을 때려버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다? AI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예요? 지금 반도체 적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앞으로의 이 AI 성장 수요 증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투자.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뭐 해야 된다? 계속 반복 학습입니다. 외우세요. AI가 포트에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주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무엇을 살 것인가가 늘 핵심일 건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HBM 사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HBM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고 트렌드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다? 이 HBM을 우리가 매수하기에는 얘기했죠. 한미 반도체만 봐도 그렇고요. 뭐 우리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TFE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가 엄청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그리고 이미 중요한 건 뭐예요? 못해도 5배, 많으면 10배. 이미 주가가 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다? AI의 성장성도 좋지만 우리는 올라갈 종목을 여기서 사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 이렇게 이미 간 종목을 여기서 잘못 사게 되면요. 수직 낙하로서 설거지 파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이 나쁘다도 아니고 HBM이 안 좋다도 아니고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기에는 HBM이 제 성향과 맞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드릴 게 뭐냐고 하면은 이 HBM이 아니라 이 AI의 핵심적인 부분, AI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다? 사실은 전기죠. 전기 먹는 하마. 그래서 이제 요즘 AI 뜨니까 뭐까지 떠요? AI로 늘 거론된 게 전력 부족이죠. 그러니까 이 AI가 떠버리니까 요즘 대안으로 뭐까지 뜨고 있다? 원전까지 다시 뜨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이 전력이 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면은 이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뭘 해야 돼요? 오히려 전력 소비량을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전기 부족 효과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저전력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지금 투자하는 반전기의 잡나가 뭐다? 저전력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생산이란 거예요. 반도체. 그럼 우리가 저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 봤을 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뭐요? 유리반도체라고. 유리반도체. 그래서 유리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다? 저전력에 있어서 이 반도체에 있어서 이제는 뭐가 돼요?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핵심적인 장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반도체가 양산되면 이 양산되면 반도체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HBM이 과거부터 존재했음에도 요즘 들어서 이렇게 급부상하듯이 유리기판이 뭐예요? 지금도 존재하면서도 아직까지 급부상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HBM이 올라갔던 만큼 반도체 판이 뒤바뀐다라고 하면은 양산되는 그 시점부터는 유리기판이 미친놈 마냥 뭐한다?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월부터 뭐 했습니까? 3월부터 반도체 업계에서는 꿈의 기판, 3월부터 뭐예요? 유리기판은 열에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고 뭐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이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유리기판만큼은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다? 유리기판이라는 거고요. 유리기판. 그래서 제가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게 또 뭐 있어요? YC캡. YC캡 소개시켜드리고 3배 올라갔죠. 필옵틱스 소개시켜드리고 3배가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 소개시켜드리고 2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가에 사라고 했을 때 샀으면 이미 수익일 건데
안 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소개시켜드릴 거 없어요. 자, 그럼에도 매출 10배 증가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HB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한다? 매출이 1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매출 10배면요. 주가 진짜 10배까지 올라가도 사실 할 말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문제는 뭐야? 아까도 얘기했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이미 거의 주가가 2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자, 그럼에도 제가 HB 테크놀로지는 조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림에 있어서 거리낌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Y스캔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완전 이 신고가 패턴이면 신고가 패턴. 신고가 잘못 물리면 완전 최고가에서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된다? 피롭틱스. 신고가 패턴이에요. 잘못 물리면 최고점에서 뒤지는 겁니다. 뒤지는 거예요. 하지만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을 맞는 자리죠. 그러니까 신고가가 아직 안 나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을 줄 확률이 좀 크고 이 조정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늦지 않게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른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HB 테크놀로지도 신고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 조정이 나오면은 늘 이런 방송하면은 강태공 사라면서 이런 얘기한 분들 있어요. 내가 언제고 오를 때 사라 했어요. 나는 여기서 추천드린 거를. 그러니까 아직도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HB 테크놀로지는 그나마 저항 맞고 조정 한번 줄 확률도 크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 기대감으로써 조정 줄 때 들어가 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 시황적인 부분에서 영상 소개라든지 뭐 종목 추천 이런 것들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및 주 1회 단타 참여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 깔끔하게 다 잡아드려요. 자, 그리고 또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주 1회 단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00% 무료예요. 100% 무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한가까지.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